그동안 중국 자본들이 계속 떠받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나온 상황들만 보고서는 이건 중국 자본이야, 이건 중국풍이야, 우리 역사를 왜곡했어, 이렇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그러한 작가들과 계약했고 그러한 중국 자본들이 이사로 앉아있고를 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홍수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선양이 질문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지선양이 방송 작가를 지망하는 학생인데, 지선양이 방송이라는 거, 공중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 이 생태계는 완벽하게 무너질 거예요. 지선양이 바라는 방송작의 미래는 없어요. 지선양의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제가 대답하는 것으로, 그 전에 아저씨 목이 좀 이상하죠? 그 몸이 조금 안 좋아져서 소리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나 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를 기부를 하셨던 그 금액은 중요하지, 여러분들의 정성,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 그런 것들이 저에겐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선양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유진양이 질문한 것을 조금 AS를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유진양이 질문한 것들은 아저씨가 전에 좀 언급을 한 것들이 많아서 아저씨의 지난 영상들을 뒤져보면 유진양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유진양이 꿈꾸는 그러한 이런 K-팝,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세계화되는 이 시점에 유진양도 디자이너로서 그러한 생태계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최상위권, 소위 말하는 메이저급들에서 움직이는 컨텐츠들을 계약을 해서 본인이 그러한 K-팝에 관련된 굿즈들이나 또는 앨범 제작을 디자인하는 것이 유진양의 꿈이라면, 대학을 어디를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진양이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느냐를 증명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쉽게 디자인 관련해서 내가 많은 활동과 연구 실적을 갖고 있고 내 작품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 방편의 하나로서 국제사회의 디자인 어워드에 참가하는 것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영상 뒤쪽으로 보시면 디자인과 관련한 말들을 하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3대 디자인 어워드라 그래서 세계 각국의 디자인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디자인 어워드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프로필을 쌓아가거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가 무엇이 있죠? 독일의 IF하고 또 레드닷 어워드하고 그다음 미국에 있는 IDA 디자인 어워드, 소위 말해서 아이디어, 그냥 저는 아이디어 그 디자인 어워드라고 그래요. 그러한 3대 디자인 큰 규모의 국제적 디자인 어워드가 있어요. 이러한 행사에 학생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오피니어들이 참가하는 그런 이제 전문적인 상업적인 디자인을 하는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스튜던트 그룹들이 스쿨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하시다 보면 IF라든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라든가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드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 방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디자인 어워드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무슨 수상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참여 신청을 하시고 전 세계에 몰려드는 디자인 참여자들 수만 건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한 1000여 건 정도로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참여 여부를 여러분들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그 디자인 어워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수상과는 상관없이 상당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디자인 어워드에서 참여한 여러분들의 스펙이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수많은 K-팝과 관련된 엔터들이 해외에 활동할 때 자기들이 만든 컨텐츠들의 굿즈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컨텐츠들의 디자인을 여러분들께 의뢰하고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진양이 간단하게 질문했다시피 유진양이 꿈꾸는
그런 세계적인 K-pop 아티스트들이라든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컨텐츠들에 참여해가지고 그러한 디자인이라든가 굿즈들을 개발하는 전문 디자이너가 되고 싶거든. 아저씨가 앞에 언급한 그런 IF 디자인 어워드라든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드 같은 데다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보면 어떻게 참가하는지 다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학생 신분이든 뭐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이든 누구든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정한 컨텐츠를 대상으로 개발해 놓은 디자인을 가지고 거기에 참가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한 1000여 점으로 압축시켜가지고 그런 행사에 초대장이 날라오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디자인에 초대되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입상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하는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드 같은 경우는 벌써 우리나라 LG라든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을 발표한다든가 할 때는 그런 디자인 어워드에서 발표를 하고 이러죠. 그러한 디자인 어워드에 참가했다는 스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참여를 우선 목표로 자기의 스펙을 쌓고 경험을 쌓고 그것들을 프로필로 해서 국내에 있는 수많은 엔터들이 있죠. 엔터들에게 자신의 프로필을 발송하고 또는 그 엔터들이 어떤 지금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가수면 가수, 배우면 배우, 드라마면 드라마 하고 있으면 그에 맞는 컨텐츠들을 미리 샘플링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그 엔터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그 엔터들이 유진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영업 능력도 좀 길러야 하고. 이해가 됐어요? 단순히 내가 디자인을 다루는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러한 연줄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K-pop 컨텐츠라든가 굿즈들을 개발한 디자인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유진양의 지금 그 형편 환경에서는 직접적인 엔터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국제사회에 나가서 발표하는 그런 경험들,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많이 축적함으로써 유진양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제가 시간 있으면 유진양이 이런 지금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엔터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시간 있으면 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격적으로 지선양이 질문한 방송 작가가 지선양의 꿈이고 앞으로 미래이고 그걸 향해서 나간다 그러면 아저씨는 반대예요. 방송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이 지상파를 이용해서 TV 수상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지는, 시청자들에게 보여지는 방법의 생태계는 이미 3차 산업에 존재하던 시스템이고 그것들은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방송의 시청률들이 제가 활동할 때는 보통 평균적으로 프로에서 20%의 시청률이 나오면 본전치기고 20% 이상 나오면 상당히 대박을 쳤다고 말할 정도로 시청자층이 지상파의 거의 80%가 지상파를 통해서 문화 콘텐츠들을 접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걸 지선양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지상파를 통해서 문화 콘텐츠를 접하는 우리 국민들의 수가 50%도 안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지금 세대를 거듭되거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증가할 생각은 그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파를 목표로 해서 내가 작가로서 성장하겠다는 이러한 지상파 생태계는 사라져요. 사라질 수밖에 없고 지금 사라지고 있고 현재도 지선양이 접하게 되는 지상파의 콘텐츠들의 대부분이 지상파에서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외주를 줘요. 그래서 내가 방송 작가로서 성장하겠다고 생각하고 졸업한 후에 사회에 나오셔도 지상파에 이름이 걸려 있을 뿐이지 지선양이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거는 그 하청업체일 뿐이에요. 도급업체에 취업을 해야만 이 방송사 브랜드를 통해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지 방송사에서 직접적으로 뽑지를 않아요. 아저씨 때야 전속 작가도 있었고 전속 탤런트도 있었고 전속 개그맨도 있었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국민의 거의 전부가 지상파를 통하지 않으면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2000년도 넘어오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SNS를 통해서든 아니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든 얼마든지 영상 문화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상파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생태계를 통해서 문화 콘텐츠를 접하는 세대층이 보편적일 수 있고 대중적일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선양이 방송 작가를 꿈꾼다 그러면 지금 방송 작가가 아니라 지금은 미디어 플랫폼의 작가가 돼야 되는 것이고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전문 제작 엔터테인먼트의 작가가 되겠다라는 목표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어차피 지상파에 취업을 해도 잘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개그 프로그램 개콘 콘서트 없어진 지 좀 꽤 됐죠? 그러면 개그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10여 년 동안 활동하면서 수많은 돈을 벌고 인기를 얻은 개그맨이 있을 테고 없어진 지 2017년도 마지막 방송할 때 개그맨으로서 개콘에 참가한 신인 개그맨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를 되돌아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선양이 지금 방송 작가를 준비하면서 졸업한 후에 이 사회에 나와서 MBC든 KBS든 SBS든 취업을 했다 칩시다. 뽑지도 않을 뿐더러 뽑혔다 할지라도 지선양의 수명은 언제든지 잘려도 이상하지 않는 거죠. 그 생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또 지금 지상파에서 직접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하지 않고 전부 외주화되어 있어서 지상파를 상대로 드라마를 제작하는 엔터테인먼트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엔터테인먼트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뒤져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내가 이력서를 넣고 취업을 해야 드라마 작가로서 경험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지선양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생태계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마치 MBC나 SBS나 KBS가 직접 드라마를 송출하니까 본인들이 투자하고 제작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지금은 직접 제작하는 시대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된 지가 꽤 오래되었고 지선양이 말했다시피 지금은 우리 때는 드라마 한 편이 어떻게 제작이 됐냐 그러면 아저씨 때는 어떻게 제작이 됐냐면 월화수목금토일이 있다 그러면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또는 이제 주말 드라마 금요일은 빼고 주말 드라마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30회분에서 40회분 사이에 드라마를 내보내고 또 일일 드라마라고 해서 매일 아침에 방영되는 일일 드라마를 한 120회분에 걸쳐 가지고 작품을 잡아 가지고 방영하곤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각 요일에 걸쳐서 담당 PD가 월화 드라마를 맡느냐 수목 드라마를 맡느냐 일일 드라마를 맡느냐는 소위 말하는 드라마 제작 실력 또는 짬밥 뭐 여기에 따라서 나뉘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볼 때 뭐 PD 누구누구 AD 누구누구 하고 자막이 스크롤이 나올 때 보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이제 총괄 감독이에요. 영화로 말하면 감독을 말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는 드라마 제작국에 가시면 이렇게 월화 드라마 담당 PD, 수목 드라마 담당 PD, 주말 드라마 담당 PD, 일일 드라마 담당 PD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총괄 CP라 그래서 이제 총괄 국장이라 그러죠. 드라마 제작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PD들과 함께 이런 드라마를 제작해서 방영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럼 기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지고 하느냐 그러면 보통 1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기획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이제 지금 보시면 뭐 철인왕후를 봤다 칩시다. 그런 드라마가 제작되기 위해서는 이미 1년 전, 3년 전에 대본이 나왔다는 거죠. 그 나와 있는 대본들을 이 CP들과 PD들이 협의하에 어떤 날짜에 배정을 할 것이며 어떤 분량으로 제작을 할 것인지를 회의를 통해서 미리 계획을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총괄 드라마 제작국장이 사장단들하고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2021년도에는 우리 드라마 제작국은 이러한 방향의 드라마를 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스들을 몇 개를 가지고 발표를 해요. 또 드라마 제작국장 말고도 거기는 참여한 사람들은 뭐 예능국장도 있었고
보도국장도 있을 것이고 해서 각 분야에 각 파트의 총괄국장들끼리 모여서 사장단 회의 때 미리 2021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한 해를 준비하고 발표할 것이라는 걸 미리 기획하고 가요. 그러면 우리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회의를 통해서 방송국 행정부서에서 드라마 제작국의 예산, 그러니까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을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배당 받아서 총괄국장은 각 CP들에게 선택된 드라마에 대한 제작비를 부여함으로써 제작을 하고 그것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미리 공고를 하고 또 ABC라고 하는 방송국에 광고를 넣어주는 그런 조직도 있어요. 거기에 등록을 함으로써 광고를 받아서 방영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는 작가라는 사람들이 방송국에 수많은 자기의 컨텐츠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나 지금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기 위한 제작비가 방송국에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 전부 외주를 줘버려요. 방송국에서 아저씨 때처럼 직접 기획회를 통해서 1년치의 드라마를 기획 발표를 하고 예산을 따내고 제작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없어진 지 오래됐고 이렇게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제작할 때 외주에 주거나 교양이나 예능을 제작할 때 외주에 주거나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지가 20년, 15년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 지선양이 나는 방송 작가가 될 거예요 해도 실제로 이 방송국에 취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방송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내 스크롤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방송에 납품하는 이 외주업체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외주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방송에 발주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해요. 방송국에서 직접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지선양에게 직접 대본료를 주고 가료를 주고 그 저작권을 사서 PD에 의해서 제작비를 투자해서 제작한 다음에 수많은 기업체들에게 시놉시스를 보내고 투자 자금을 받아서 제작하는 이런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방송국에서 외주로 주기 때문에 외주가 작가를 선발하고 제작비를 충당해서 만든 작품들을 시놉시스를 방송국에 보냄으로써 방송국이 그걸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방송국이 외주에서 제작한 드라마 자체를 통째로 사는 거지 옛날처럼 저희 때처럼 이렇게 제작비를 투자해서 만드는 방송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선양이 언급했듯이 지금 이러한 생태계 속에 외주 이 엔터테인먼트들이 그럼 어디서 돈이 나서 드라마를 제작을 할까? 전부 중국 자본들이에요.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 지상파 통합해서 영화 그 다음에 이런 음악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이 중국 자본들이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여러분들 뭐 철인왕후 보시고서는 뭐 원래 철인왕후가 중국에서 방영됐던 드라마를 그대로 한글로 카피해서 뭐 저작권을 주고 사왔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방영됐던 거를 한국 버전으로 리메이크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 국민들이 알려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조선 구마사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그 작가만 지금 조지고 있는데 그 작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조선 구마사가 뭐 우리 한국의 뭐 역사를 왜곡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 중국 이 작가는 뭐 조선족이네 어쩌네 이렇게 욕해 보셔야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라는 거예요. 템이 외주에게 발주를 주기 때문에 이 외주 자체가 자본을 가지고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대한민국에 이러한 드라마를 공급할 수 있는 외주 업체들이 보유한 자산이 드라마 한 편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보통 100억에서 200억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한 자산을 가진 외주업체가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고 그러다 보니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이 우리 국내 이 외주 엔터테인먼트의 주주로 참여하거나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않아요. 뒤에서 자금만 주식으로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펀드 형태로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이사로서 참여함으로써 자기의 지분을 갖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들어와 있는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 지선양도 마찬가지고 이런 철인왕후나
조선 구마사를 욕하기, 그 작품을 써낸 작가나 PD를 욕하기 이전에 과연 이들이 중국 자본으로부터 언제부터 지원을 받고 그러한 작업들을 해왔는지를 캐시고,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완벽하게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도록 이 엔터테인먼트를 작사를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광고주는 엔터테인먼트 자체 내에서 기획한 품에 대한 광고를 얼마나 수주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제작비를 회복하고 또는 손해를 보고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베이스가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 자금들을 그동안 중국 자본들이 계속 떠받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나온 상황들만 보고서는 이건 중국 자본이야, 이건 중국풍이야, 우리 역사를 왜곡했어, 이렇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그러한 작가들과 계약했고 그러한 중국 자본들이 이사로 앉아있고를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수많은 걸그룹을 탄생시켰던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그런 회사들조차도 중국 자본에 의해서 사업을 펼쳤던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주도의 좋은 금싸라기 땅, 병원, 상가, 쇼핑센터, 관광지, 중국 자본들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돈 주고 땅 사가지고 중국화 시켜버린 지가 오래되었고, 강남의 집값, 부동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중국 자본들이 사들인 땅, 건물, 아파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드라마 하나 써낸 작가 하나 조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거냐? 아니란 얘기예요. 도대체 이 나라에 언제부터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대고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끼어들고 우리 게임 산업이 이미 중국 자본에 의해서 엄청난 돈을 뽑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임 리니지, 바람의 나라,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이 게임사의 주주들을 보시라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게임 산업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4차 산업 시대에 앞으로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고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국가의 대표적인 게임이 있느냐? 그 뒤에는 수많은 중국 자본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K-팝, K-드라마, K-푸드, 이러한 모든 문화 콘텐츠들이 자국에서 자국의 돈으로 제작되고 해외에 수출되고 하는 프로테이지가 10%에서 20%밖에 안 된다니까. 모든 것은 중국 자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하는 것들을 이번에 너무 노골적으로 들켜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문체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 개혁해야 되고, 우리의 지난 이러한 이명박 박근혜를 통해 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문화 콘텐츠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역사를 정리하고 처단하지 못한 죄를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만 바뀌면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50년 동안 안 바뀌고 저렇게 있는데,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했던, 우리 문화예술인들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던 공무원 한 놈이라도 제대로 처단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얘네들은 대한민국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든 일본 자본이 들어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출근해가지고 컴퓨터 서류 가지고 또또또또 보고나 올리고, 국가 사업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책상머리에서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움직이는 일이 돼버리면 바로 반발해요. 공무원의 윤리의식이라든가 도덕, 국가 간 정체성, 이런 것들이 사라진 지 오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러한 썩어빠진 공무원들 처단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거고 언론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검찰과 언론 자체가 이미 국가관이라든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기레기라는 소리 듣고 검계라는 소리 듣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과 시민들은 국가간에 가득 차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고, 이런 국민들에게 이런 썩어빠진 컨텐츠들을 보게 하고 이런 썩어빠진 행정 업무가 진행되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선양이 지금 드라마가를 희망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이러한 부정부패들이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겠다라고 하는 뜻과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지금은 4차 산업시대예요. 지선양도 방송 작가를 꿈꿀 게 아니라 내가 미디어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소규모지만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이러한 짤막한 드라마를 만들고 짤막한 예능을 만드는 이런 소규모 회사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작가로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아저씨가 누차 얘기했지만 4차 산업시대에 떠는
내가 어떠한 특정한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와 수반하는 수많은 가지볶기식의 장르에 대해서 좀 지식과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죠. 아저씨 때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 훈련만 받으면 됐어요. PD가 되기 위해서는 PD 훈련만 받으면 됐어요. 조명을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조명 훈련만 받으면 됐어요. 그걸 소위 말하는 전문가 시대라 그러죠. 하나의 장르에서 한 가지만 잘하는 친구. 4차 산업은 정보라는 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과 기능이 공개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작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감독의 역할, 조명의 역할, 음향의 역할, 전체 제작을 위한 기획, 이런 능력도 다 갖추고 있어야 그 가운데 지선양이 바라는 작가의 영향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선양이 지금 꿈꾸는 방식은 내가 자라왔던 내 세대 3차 산업시대 때 존재하던 방식에 성장하는 방식을 따르겠다는 뜻이에요. 4차 산업시대 때는 안 돼요. 본인의 능력을 작가로서만 발휘하고 싶지만 작가도 촬영하는 기법도 알아야 되고 조명이나 음향에 대한 섬세한 기술도 익혀야 되고 하는 거예요. 아저씨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요? 내가 PD가 되겠다, 난 드라마 제작자가 되겠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한두 편 드라마 참여하면서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알면 됐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그런 현장에서 제작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런 능력들을 갖춰야만 해요. 그래야 진정한 제작자가 될 수 있어요. PD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지선양은 방송 작가를 꿈꾼다기보다 아저씨가 추천하기로는 이러한 사라지는 생태계, 또 중국 자본에 잠식되어 있는 이런 엔터 세계에 취업하기보다는 지금 웹을 기본으로 하는 이런 미디어 세계에 직접 자신이 제작자도 해보고 촬영도 해보고 편집도 해보고 그러면서 본인의 작가적 능력을 큰 돈 들이지 않고 큰 기술 부리지 않고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열려있는 게 지금 4차 산업시대예요. 그러니 자기의 작가적 능력을 이러한 사라지는 생태계의 방송 작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거는 월급 주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글만 쓸게요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편식해서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지선양이 작가로서 방송 작가로서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끊임없이 지선양이 스스로가 핸드폰을 가지고 스스로 짜여진 극본에 의해서 제작한 컨텐츠들이 있어야만 하고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것들을 자본이 있는 엔터들에게 보여주고 내 재능과 나의 컨텐츠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방송이란 단어는 사라지는 3차 산업시대에 있던 유물이에요. 지선양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는 방송이 아니라 미디어예요. 그 미디어는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디어 시대 때는 본인의 능력을, 작가적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작가적 능력을 영상에 투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 함께 배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선양?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 시장이었습니다.